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반갑습니다. 투자기계 노수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영상원가 계산과 관련된 계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제조간접비 그리고 예정 배부율 시간당 90원 그리고 시간은 43,000시간 이게 발생했을 때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부 차이가 과소라는 말 보이실 거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실제 발생액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요거 틀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그리고 예정, 이런 식으로 적으라고 했죠. 우리 외우는 방식은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하나씩 적어 봅니다. 실제, 예정.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QP라고 했었는데, 보통 Q는 quantity 혹은 조업도, 생산량, 이런 말을 드렸고, P는 하나당 가격, 시간당 가격, 그런 배부율을 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정 배부율이 시간당 90원이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접 노동 시간은 43,000시간입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여기에다가 43,000시간들을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15만원이 과소배부라고 합니다. 자, 과대배부면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했었고, 과소배부면 자, 반대로 입을 벌려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위에 거 계산을 바로 계산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43,000시간 곱하기 90원 387만원입니다. 그럼 예정 배부액은 387만원이고요. 자, 그리고 금액 차이가 15만원이 난다라고 했었으니까 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되겠죠. 387만원에다가 15만원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15만원을 더했고요. 402만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2만원 3번이 우선은 답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시지는 마시고 이 부분 블랭크를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실제 배부율입니다. 이 부분을 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요 420만원을 나눕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43,000시간 요걸로 나누면 됩니다. 43,000시간 나누시면 뭐 금액은 지금 좀 지저분하게 나오죠. 네, 그래서 9349라고 우선은 적을 건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숫자가 딱 떨어지게끔 문제를 낼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거 계산하실 때는 스텝 1, 요 틀을 먼저 적으시고요. 스텝 2는 문제에 있는 그 숫자들을 적합한 자리에다가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요거 관련된 문제의 개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2회나 3회에 한 번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제조간접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데, 그 다음에 예정 배부액이 얼마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틀을 적겠습니다. 실제 그리고 예정, 네, 이런 식으로 틀을 하나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예정 이런 식으로 되고,
Q, P, Q, P.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 있는 보기들을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발생액은요, 이쪽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2,500만원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계 작업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500시간 이렇게 실제로 발생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배부율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쪽이죠. 시간당 5만원. 자, 그 다음에 과소배부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150만원의 차이가 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예정 배부액 부분은 요 부분, 예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2,500만원에서 150을 빼시면 2,350만원이 되고 3번의 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마무리 지으시면 안 되고, 자, 요 부분 예정 배부율은 그럼 얼마일까까지도 꼭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금액을 여기다가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항상 나누기 하시고요. 500시간 하시면 47,00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예정 배부율을 혹시나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47,000원까지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자. 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번 하겠습니다. 문제 어떤 식으로 푸는지 아시겠죠? 이거 틀만 딱 잘 쓰시면 돼요. 자, 제조간접비를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는데 배부 차이를 구하라. 이 문제는 배부 차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틀을 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실제, 그 다음에 예정 이렇게 적으시고 실제, 예정 이렇게 하시고 Q, P, 이렇게 요령이에요. 틀만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할 건데, 자, 이 문제는 조금 독특합니다. 우선은 보세요. 제조간접비의 총 예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예상되는 노동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정보는 밑에 요 틀 속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 자체만으로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요것도요, 예정되는 시간에다가 예정되는 배부율을 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정 배부액이라고 해서 실제 시간, 요 Q죠. 실제 시간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계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산은 그거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줄 정보를 가지고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요, 저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런 식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600만원 나누기 하시고요. 12만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계산을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50 되죠. 그러면 저 계산된 게 50이 되는데요. 이 50이 뭐냐 하면 이 부분 예정 배부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는 사실 예정 배부율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냥 예정 배부율에 대한 데이터를 줬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계산하는 방식이 이 지금 문제 첫 번째 줄에 있던 것처럼 보기에 첫 번째 줄에 있던 요 예산과 그 다음에 예상 노동시간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1시간당 얼마의 예정 배부율이 나올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 통해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항상 새로운 문제를 미리 연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존에 나왔던 거나 잘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합격하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나왔던 것만 공부 잘 해도 시험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새로운 문제 나온 것 때문에 떨어졌다?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나왔던 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새로 나오면 뭐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0월 직접 노동 시간 15,000시간인데 이게 이제 실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네, 여기다가 다 적어 주시면 되죠.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실제 제조 간접비가 실제 발생액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100만 원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실 때 처음에는 이제 혼동되시는 게 당연해요. 근데 지금처럼 제가 어디에 속하는 건지를 이렇게 알려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예정은 계산해 보겠습니다. 15,000시간 곱하기 50 해가지고요. 15,000 곱하기 50 75만원이 되죠. 네, 75만원 이렇게 되고, 자, 보시다시피 이 왼쪽이 더 크네요. 그럼 우리는 이걸 과소라 불렀고요. 금액 차이는 25만원이 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네, 2번이라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하나 남은 게 있죠? 지금 이쪽 블랭크가 있거든요. 실제 배부율은 그래서 얼마일까?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 있는 100만원 나누기 15,000시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만원 나누기 1호 네, 하시면 뭐 숫자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네요. 66.66이네요. 네,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실제 뭐 시험에서 또 물어보게 된다면 얘가 깔끔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보통 그래요. 자, 이렇게 5문제의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2번, 2회 혹은 3회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뜨문뜨문 나오지만 알아두시면은 요 틀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요 틀 기억을 하셔야지만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 그거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각각의 항목이 용어가 있었는데 그 용어도 한번 생각을 좀 하시고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소일 때는 왼쪽이 입을 이렇게 벌리는 부동어를 사용하지만 과대일 때는 오른쪽이 입을 벌리는 네, 부동어를 적는다는 것까지만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가액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부분을 일단 할 거고요. 우선은 요거 네, 조금 뭐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원가 계산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있는데요. 지금 밑에 보이시는 요 표는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죠. 자, 우선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요, 개별이 키워드고요.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종합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요거는 그 이름 속에 엔간한 그 키워드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개별 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개별 항목별로, 개별 물건별로 세세하게 뭐 계산을 한다,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 종합 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일단 다 가지고 오고 총 금액이 얼마고 그 중에서 나누기 개수로 나눈 다음에 하나당 얼마씩 돈이 들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크게 계산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십시오. 생산 방식, 주문 생산이나 소량 생산에서 개별 원가 계산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예시 보시면 좀 이해되실 겁니다. 조선업, 건설업, 항공기 제조, 요것들은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죠. 조선업, 배를 만들어요. 배 만드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리는 건 아실 것이고,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거 계산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디테일하게, 개별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쵸? 자, 근데 종합원가 계산 볼게요. 대량, 그 다음에 대량. 연속이라는 말은 계속 끊임없이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고, 예시를, 업종을 보시면, 화학업에는 이제 화장품이나 페인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자제품, 뭐 갤럭시 노트, 갤럭시 S 아이폰 이런 거, 정유업, 볼펜, 요것들은 다 특징이 뭐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대량 생산을 쫙 했는데 하나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개별 원가처럼 디테일하게는 하기가 힘들다. 왜냐? 여러분, 디테일하게 하려면 일단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근데 개수까지 많아봐. 그럼 그거 다 시간 투자해서 하면 그 디테일하게 계산하려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방식을 써요. 자, 그럼 특징을 한번 보시면 될 건데요. 아까 개별원가 계산부터.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했죠. 그러니까 정확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거에 따른 희생이 있죠.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됩니다. 정확하려면 항상 이게 같이 간다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시간과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제 종합원가 계산은 단순하게 총액에서 그냥 개수로 나눠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단순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대신에 정확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반면에 이제 시간과 비용은 좀 절약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서로 좀 반대의 효과. 보시다시피 요 1, 2번만 일단 보시면 서로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핵심 과제 개별원가 계산은 재주간접비 배부하는 게 핵심 과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시면 DM, DL, OH 이렇게 배웠죠. 요거 사실은 개별원가를 가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DM, DL, OH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막 계산 문제 연습했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 개별원가라는 게 어느 정도 가정이 된 상태였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OH, DM과 DL은 직접비니까 추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얼마가 어디로 들어갔지? 이런 것들에 고민이 필요 없지만, 항상 OH가 어디로 돈이 들어가는지 모르는 간접비다 보니까 그거를 배부하는 게 핵심 과제였던 거죠. 자, 그런데 종합원가 계산은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체 금액에서 개수로 나눠버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하는 물건들은요, 보통은 원재료비가 좀 많이 차지해요. 됐어요? 원재료비의 비중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DM과 가공비 두 가지로만 구분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DL과 OH가 비중이 좀 낮다 보니까 그냥 합쳐가지고 가공비라 이렇게 식으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DM과 가공비를 일단 나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핵심 과제를 보시면 완성품 환산량을 뭐 계산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총액에서 이제 개수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여러 작업을 막 했는데, 이게 이제 완성품의 개수로 한번 세어보자는 거지.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냥 완성품은 그냥 완성된 것만 세면 안 돼요? 아니죠. 공장에서 생산하다가 중간에 만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뭐 80% 완성됐으면 0.8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이제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고,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총 금액,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총 금액에서 그 완성품 환산량 개수로 나눠버리면 하나당 가격이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되셨죠? 자, 그리고 원가 계산 방법 보시면요, 요 키워드는 작업별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개별이고요. 공정별. 여러분, 작업들이 모여야 공정이 됩니다. 더 큰 개념이죠. 됐죠? 그 말은 작업별처럼 세세하게 나눠서 원가 계산하는 게 개별. 컨셉이 맞죠?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크게, 그리고 공정 크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게 일단 뭐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그 장부 서류 같은 게 나옵니다. 일단 작업별 원가 계산, 여기 개별원가에서 중요한 그 계산 방식인데, 이때 나오는 게 제조 지시서나 작업별이니까 작업원가표, 요거가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되면서 연결 지으셔가지고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서류들이고, 자, 공정별 같은 경우는 그냥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론 문제 개수를 지금 대충 한번 세보시면 엄청 많죠?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은요, 이론으로 나오든 뒤에 또 넘어가시면 그 계산 문제가 있는데 계산으로 나오든 이거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하자. 이거는 꼭 나오는 부분이고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보는 이 표 잘 정리해서 암기해보자. 그리고 계산 문제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쉽게 최대한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 해보자. 됐죠? 바로 문제 풉니다. 1번.
자, 개별 원가 계산을 주로 하는 업종이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개별은 아까 항공기, 건설, 조선업이었고 화학은 종합입니다. 대량 생산이니까요. 이게 간단하죠. 이게 다 문제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가져갑니다. 자, 개별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뭐냐? 라고 되어 있고, 비행기, 선박, 주문용 소프트웨어 보이시죠? 이게 소프트웨어가 그냥 우리가 아는 뭐 RGB나 이런 V3나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막 찍어내서 판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회사에서만 사용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비싸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거는 개별 원가 계산이 맞고. 자, 휴대폰 생산, 요거는 보시면은 아시겠죠? 이거 종합입니다.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5번.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문제 유형 거의 똑같죠? 자, 주문식 맞춤 생산에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원가의 작업별, 제품별 배부하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공정별이란 말 보이시죠? 이거는 아까 그 종합원가 계산에서 나왔던 단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 일단 체크하셔야 되고, 개별원가 계산은 기본적으로 작업별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키워드 맞고요. 건설업, 조선업도 맞습니다.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7번 가겠습니다. 개별원가 틀린 것은. 지금 문제가 7문제까지가 다 개별원가 어쩌고저쩌고, 개별원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일부러. 자, 1번 보기 갑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시장 생산 형태보다 주문. 네, 주문 맞죠?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 그지? 이것도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개별 작업별로 구분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근데 4번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여기서 제조간접비까지는 맞아요. 자주 제조간접비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중요하다 했죠. 근데 직접 추적 가능하다. 뭐 이건 완전 그냥 말이 틀린 말이지. 왜냐면 여기 간접이란 말이 있잖아. 간접이 뭔데? 추적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근데 가능하다라는 말 자체는 그냥 헛소리입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를 희한하게 냈죠. 답은 4번. 자, 9번 봅니다. 종합원가 계산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은 뭐냐? 종합입니다. 종합은 대량이라고 했죠. 대량 생산. 자, 축구공, 휴대폰, 맥주 다 대량 생산되고요. 비행기는 대량 안 되죠. 이거는 개별 원가 계산 방법 되죠. 어떤 식으로 응용되는지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자, 11번. 종합원가 계산 옳은 것은 종합원가 대량입니다. 항상 뭐 이렇게 적어 놓고 가시면 돼요. 자, 항공기 제조와 같은 주문 업종이 적합하다. 틀렸습니다. 문제에서는 옳은 걸 찾으라 했어요. 다품종 소량 생산 틀렸고요. 제조 공정별로 원가 집계 맞죠. 그 다음에 작업 원가표 이거는 개별이죠. 됐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잠깐 돌아가셔가지고 아까 그 표 다시 보십시오. 12번. 종합원가 계산 틀린 것은. 자, 연속 대량 맞고요. 그 다음에 정유, 제분, 철강, 제지, 화학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평가가 불필요하며 제조 지시서의 원가를 한다. 우선 이 앞부분은 일단 모르겠지만 뒤에 제조 지시서 이거 개별이었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일단 4번 보기 읽고 제가 3번에 대한 거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원가 계산의 정확도가 낮다. 맞습니다. 근데 대량 생산에서 적용하기 쉽다. 맞죠? 자, 이제 3번 보기. 기말 제공품에 대한 평가가 불필요하다. 요거는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진행률이 필요해요. 계산할 때. 요거는 계산 문제 풀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니까 요 진행률 요것만 하나 적어 놓고 넘어갑시다. 14번입니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차이점. 이거는 조금 종합 문제인 거죠. 두 가지를 다 물어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또 틀린 것은이네. 오케이, 갑니다. 개별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종합은 동종의 대량. 키워드만 체크해 보세요. 자, 그 다음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나 이렇게 하고,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한다. 맞고요. 개별은 건설업, 조선업에 적합하고 맞고, 종합은 정유, 시멘트. 지금 다 맞는 말이네요. 개별은 완성품 완산량. 자, 이거 틀렸습니다. 완성품 완산량은 아까 전에 종합원가에서 나왔고, 자, 그다음 종합은 작업 원가표. 이것도 틀렸죠. 요거 작업 원가표는 개별이었고 서로 거꾸로 매칭해놨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문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십시오. 자, 그다음 15번 하겠습니다. 계속 비교 문제만 또 묶어놨어요. 개별과 종합에 대한 틀린 것은. 자, 하나씩 또 계속 읽어볼게요. 자, 개별은 개별 작업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다. 오케이. 그다음 종합은 계산이 간편하다. 그 다음에 개별은 정확하다. 근데 여기서 뭐거든요? 개별은 정확하다가 아니라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 정확하다. 틀렸죠. 정확한 건 개별이 정확하잖아요. 그죠? 답은 2번. 종합의 핵심은 완성품 완산량, 개별은 소량 주문 생산. 키워드 일단 체크부터 다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엄청 간단합니다. 여러분 문제 다 풀어보고 지금 해설을 들으시면 돼요. 17번. 종합과 개별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돼 있고요. 올바르지 않은 거. 그럼 올바른 거랑 비교하면 되겠죠. 종합, 개별. 핵심 과제, 완성품 완산량, 제조 간접비 맞고요. 식품, 조선업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개별, 요 말 보이시죠? 공정, 이거 서로 반대로 적혔네요. 답은 3번입니다. 종합은 편리하다. 그리고 개별은 정확하다. 되죠? 문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가겠습니다. 자, 뒤에 문제들은요, 조금, 문제들이 좀 복잡해요. 18번부터. 근데 이건 하나씩 일단 이야기하면서 제가 추가적인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선입선출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선 요거는요, 뒤에 계산 문제를 풀고 좀 푸셔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잘 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답만 일단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조 착수된 것이 먼저 완성된다. 선입선출의 개념과 이게 유사한 거죠. 우리가 언제 선입선출을 배웠냐면 먼저 내가 사온 거를 먼저 팔았다 이런 식으로 관점으로 봤었는데요. 이제 원가액에서는 이제 생산할 때 먼저 내가 생산 시작한 게 먼저 완성된다 이런 식으로 가정하는 것도 선입선출법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기초에 제공품이 없으면 평균법과 지금 선입선출법 이야기하죠. 선입선출법이 동일하게 계산된다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이거는 계산 문제에서 확인합시다. 계산 문제에서 확인. 네, 문제 풀어보시면 이제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기에 작업한 것들, 투입한 원가들 중에서 그거를 이제 완성했다면 몇 개였을까? 약간 뭐 0.8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답 4번이거든요. 18번의 답은 4번이고요. 읽어볼게요. 전기의 성과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전기의 성과 고려합니다. 이게 기초 재고 있잖아요. 기초 제공품. 그거 나중에 계산해보면 아시겠지만 고려합니다. 그래서 계획과 통제, 성과 목적 맞습니다. 부합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체크 일단 해주시고요. 자, 이제 19번. 자, 종합원가 계산에 하에서는 원가의 흐름, 물량의 흐름에 따라 완성품 완산량이 다르게 계산이 되는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나오는 문제들은 계산 문제를 우리가 아직 안 풀어봤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답 체크하는 방법만 알려드릴 거고요. 뒤에는 계산 문제를 한번 하고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19번 요 부분 18번 문제 이런 것들을 복습하시면 여러분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항상 처음에는 문제 푸는 요령. 네, 지금 요 문제에서는 그래요. 뒤에 거 배우고 오면 다 복습이 될 겁니다. 자,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돼 있고요. 1번 보기. 전기와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게 틀렸죠. 왜냐하면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게 뭔지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에 발생한 원가가 뭐냐면 작년 말에 만들다가 만 것들 있죠.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1월 1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거 구분해야죠. 전기에는 기초거든요. 기초.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그러면 2, 3, 4번은 뭐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평균법과 동일하다. 이 보기는 위에 문제에서 요 2번 보기 보이시죠? 요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반복되는 것도 지금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완성품 한산량은 단기 작업량을 뜻한다. 이것도 위에 있던 그겁니다. 3번 보기 똑같진 않죠. 보기만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제조에 착수된 것이 먼저 완성된 것이다. 똑같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하나만 다르게 적어놨죠. 요 두 개의 문제 비교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구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종합원가 계산하에서 기말 제공품과 평균법과 평가 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라고 하고 있고요. 자,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이것도 계산 문제 풀고 오셔야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은 평균법에 비해서 원가 계산이 간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선입선출법이 좀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먼저 들어온 게 얼마며 그 다음에 먼저 완성된 게 얼마인지 일일이 다 따져야 되거든. 평균법은 어떻게 한다? 평균법은 그냥 전체 금액에서 나누기 개수 요런 컨셉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간단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그리고 더 정확하죠. 선입선출법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2, 3, 4번 보기는 뭐가 맞는 말인지도 보자. 자,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 원가가 먼저 완성. 맞죠? 컨셉이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입 원가가 배분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요거는 그냥 읽어만 놓으세요. 자, 평균법은 기초와 단기 투입한 거를 같이 단기에 투입한 걸로 합친다는 거예요. 합치는 거. 그래서 기초에 대한 완성도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요거 계산 문제 풀어보시면 이해되실 거고. 평균법상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완성한 거랑 기말 제공품 환산량이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도 그냥 읽어만 놓으세요. 20번 이거는 다 읽고 막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뒤에 있는 계산 문제 한번 풀고 다시 와서 한번 읽어보는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좀 더 좋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어떤 식으로 푸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산 문제가 있고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완산량을 계산하시오. 문제를 일단 문제만 읽어볼게요. 2번 문제도 보세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완산량을 계산하시오. 보이시죠? 그 다음 3번도 뭐 됐고 3번 같은 경우도 하나 체크만 하면 평균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완성품 완산량을 물어보고요. 재료비만 물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쭉 가다가 평균법이란 말 보이시고 완성품 완산량 묻는 게 지금 똑같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방법만 달라지죠. 아까 앞에는 선입선출법이었고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평균법. 이것도 평균법, 재료비, 가공비, 완성품 완산량 계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평균법 그리고 완성품 완산량 계산하시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평균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차이를 물어본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좀 다른 부분이 나오죠. 두 개를 다 해가지고 뭐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9번도 평균법, 선입선출법 차이를 물어보고. 자, 선입선출법에 의한 직접 재료비, 가공비, 완성품 완산량 계산해라.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들은 조금 색다른 새로운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것들은 11, 12, 13은 좀 신유형에 속하는 좀 다른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총 요것도 문제 좀 많이 나왔죠. 아까 이론 말 문제와 지금 요 계산 문제 합쳐보시면 문제의 수가 엄청나죠. 무조건 나옵니다. 자, 우선 컨셉
기본 컨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입선출법을 조금 앞에 빼놓은 이유는 요거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평균법 보이시죠? 4번부터 평균법인데 평균법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선은요, 지금 두 문제 중에서 1번 문제를 우선 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문제 많이는 안 풀어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다 풀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1번만 일단 풀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체크하셔야 되고요.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59에 나왔던 거고, 2번 똑같은 문제거든요. 2번 풀게요. 그냥 같은 문제니까. 단기 착수량 되어 있고. 자, 요거를 어떻게 푸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문제 똑같고요. 기초, 기말, 단기 착수가 나옵니다. 항상 단기 착수는 이제 생산 올해에 들어간 걸 뜻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과정 있죠. 요 과정은 항상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재료는 공정초 1월 1일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는데, 요 말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뭐 떡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떡 공장, 떡 기계예요. 여기 떡 기계, 떡 기계인데 0%가 여기고, 이제 완성되면 100% 이렇게 될게요. 자, 여러분, 떡을 만들 때 재료를 투입하죠. 그럼 재료는 언제 투입하나요? 재료는 보시다시피 0%의 시점에 모두 투입하겠죠. 떡, 밀가루 그냥 단어 한꺼번에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게 떡이 만들어질 동안 사람이 있겠죠. 사람이 막 이렇게 떡을 치대거든요. 그게 사람의 인건비죠.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DL이죠. DL. 그 다음, 전기료 같은 거 들겠죠. 그거 우리가 말하는 가공, OH, 제조간접비죠. 이 두 가지가 뭐라 부를 수 있어요? 가공비죠. 그러니까 가공비는 보시다시피 공정 전반에 걸쳐 0%에서 100%까지 균등하게 투입된다. 이 과정이 여러분 제일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재료는 항상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이게 베이직한 과정이에요. 물론 나중에 좀 어려워지면 재료를 0%에 넣었다가 50%에 넣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막 꼬우기도 하지만, 지금은 우선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베이직한 과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되셨죠? 요걸 일단 풀어보고 진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2번 문제 요거 하나를 가지고 선입선출법을 제가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좀 다 풀어보세요. 자, 그럼 2번 문제를 풀 건데요. 자, 틀을 잘 보세요. 먼저 이런 식으로 T계정 하나 그리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제공품입니다. 자, 근데 지금 종합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이제 좀 적는 방식이 달라질 건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요, 기초 자리가 500개죠. 그럼 여기다가 500개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기초니까. 요거는 뭐 따로 오시겠죠. 그리고 완성도 보이시죠? 20%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적으세요. 0에서 20% 이렇게 적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 2000개 보이시죠? 그거 이번에 새로 생산하기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여기다 2000개 하시고, 단기 착수는요 0에서 100%인 거죠. 0에서 100%는 아니고 일단 0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올해에 2000개가 다 완성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퍼센테이지는 그냥 0에서 시작하는 것까지만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0에서 몇 퍼가 되는지는 몰라요. 자, 그 다음 기말 제공품 해가지고 300개 보이십니다. 요 300개가 뭐냐, 만들다가 만 게 300개가 남았는데 완성도가 보니까 0에서 50%더라. 어떻게 적는지 따로 하시겠죠? 여기 적어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일단 잘 따라오셨으면 그 다음 잘 보세요. 차변의 합이 2500개, 대변의 합도 2500개겠죠? 그럼 이 빈칸은 2200개라고 여러분이 좀 적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죠? 자, 요 부분인데 여기가 2200개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뭔데?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 완성품.
자, 근데 이 완성품을 좀 쪼개보니까 어떻게 쪼갤 수가 있냐면 선입선출입니다. 기초에 있던 게 먼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초에 있던 500개가 먼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기초에는 1월 1일 날 딱 봤더니 얘가 20%까지만 완성되어 있던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는 20%에서 작업이 시작됐겠죠. 그리고 완성됐으니까 100%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2200개 완성된 것 중에서 500개의 행방은 찾았죠. 그럼 지금 몇 개가 남았나요? 2200개에서 500개 빼면 1700개. 나머지 1700개. 1700개는 이거는 이제 어디서 왔느냐? 그걸 이제 한 번씩 따져보자는 건데, 1700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이제 1700개만 넘어옵니다. 1700개가 단기 착수된 거에서 넘어왔죠. 단기 착수된 거에서 넘어왔다.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올해 착수가 됐으니까 0%에서 시작됩니다. 됐죠? 0%에서 일단 시작이 되고요. 글자가 너무 지저분하게 태블릿이 안 좋아가지고 자 0%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리고 완성됐으니까 100%입니다. 100%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계속 갑니다. 자, 그 기말에 300개가 남았다 했죠? 어디서 왔겠습니까? 2000개 단기 착수된 거에서 300개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걔는 0에서 50%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우선 정리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 그림으로 하셔야 돼. 한번 찍고 다 보면 식으로 막 적어 놓은 책이 있는데 그래야만 망하는 거예요. 원가에게는 무조건 그림으로 해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는 재료비, 하나는 가공비라고 제가 적을 거예요. 재료비, 그 다음에 가공비 이렇게 적겠습니다. 아까 재료비의 가정이 뭐였냐? 0%였잖아. 0%를 적어놔. 그 다음에 가공비는 0에서 100%까지 다 본다 이렇게 적었지? 여기까지 일단 적으시고. 자, 이제 또 따라오세요. 자, 재료비가 키워드는 일단 0%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보시냐? 자, 500개 오른쪽만 보시면 돼. 오른쪽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완성된 것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완성된 것부터 해서 이렇게 쭉 보겠는데, 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500개 안에 0%가 걸쳐지나요? 요 사이에 그 0%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끄면 돼요. 적을 거 없어? 이렇게. 그 다음 밑에 1700개 여기에는 0%가 있나 없나? 있지. 딱 걸리지. 그러면 그 숫자를요 그대로 적으세요.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재료는 무조건 1700개 만들 거예요 하면서 밀가루를 1700개치를 다 넣어버리기 때문에 그 개수를 그대로 가져온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00개 보이시죠? 왼쪽에 300개는 0%가 걸쳐지죠? 그럼 얘도 300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밑에 줄 거면 이제 2000개가 됩니다. 2000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요, 여러분, 2000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2000개다. 이렇게 되고요. 가공비도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가공비는 어떻게 하냐? 재료비는 0%가 있냐 없냐로 봤지만, 가공비는 이 범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세요. 20%에서 100%까지면은 범위로 치면은 요 사이가 몇 %일까요? 80%만큼만 작업이 쫙 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500개 곱하기 80% 하셔야 돼요. 그럼 5, 8이 40이니까 400개라고 적습니다. 요건 요 비중으로 하시면 돼요, 비중으로. 자, 1700개는 0에서부터 100%죠. 이건 그대로 100%니까 1700개 하시고. 기말 잘 보세요. 300개인데 50%까지만 완성됐죠. 얘는 곱하기 50% 하시면 150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3개를 다 더하실 수가 있는데 2100에 2250이네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번 문제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신 다음에 1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됐죠?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평균법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법 이제 4번 문제로 할까? 아니면은 5번으로 할까? 두 개 똑같아요, 문제는.
네, 4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평균법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방식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 이렇게 해서 자, 이것도 가정은 똑같아요. 보시면 재료는 공정 초기 투입, 가공원가는 공정에 고르게 투입, 이런 식으로 가정이 항상 나올 겁니다. 그리고 평균법이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평균법. 기본적인 틀 만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제공품 해가지고 적으시면 되는데, 여기도 똑같이 5,000개, 기초는 5,000개, 0에서 50%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 단기 착수가 35,000. 자, 요거는 이렇게 적으시고, 요건 밑에 가로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사실. 0에서 뭐 이렇게 할 거니까, 요거 적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완성된 게 3만 개라네요. 요걸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안 줘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죠. 자, 기말 제공품은 40%인데, 기말 제공품 개수를 안 줬네요. 몇 개일까요? 차변의 합계가 4만이니까, 기말은 10,000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0에서 40%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중요한 거 말할게요. 선의선출법 할 때 우리 아까 어떻게 썼냐면 기초에서 몇 개 이렇게 왔고 단기 착수에서 몇 개 왔다 이렇게 했죠. 자, 평균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 다 0%에서 시작해서 100%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평균법은 기초가 몇 개 있었고 진행률이 몇 개였는지는 관심 없다. 그냥 요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합치겠다. 다 0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재료비, 가공비. 재료비는 제가 DM이라고도 적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가공비. 자, 이렇게 적으시고 아까 DM은 0%라 했죠. 0%, 가공비는 0에서 100% 이렇게 했었고, 자, 3만 개 0% 걸쳐집니다. 그래서 3만 개, 그 다음에 10,000개도 0%가 있습니다. 그러면 4만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됐죠. 자, 가공비는 비중이라고 했는데 3만 개 이것도 비중입니다. 3만 개, 그 다음에 10,000개는 이제 40%까지만 비중이니까 4,000개네요. 이렇게 다 개입니다. 34,000개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볼게요. 답은 2번이네요.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선입선출법과 그 다음에 평균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지금 이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이제 평균법은 하나로 했죠. 이렇게 두 개 쪼개냐 안 쪼개냐예요. 기초로 쪼개냐 안 쪼개냐라고요. 오케이? 자, 근데 아까 앞에 이제 이론식 문제, 말 문제에서 나왔던 거 잠깐만 봅시다. 만약에 이 기초 부분이 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초가 없다면 그러면은 선입선출법으로 하더라도 굳이 쪼갤 수가 없겠죠. 평균법과 동일한 결과치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보기에 보면 이렇게 있죠.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선입선출법을 했을 때 평균법과 같은 계산이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보기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한번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5번 요것도 이제 평균법으로 해서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비교하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요것도 좀 뭐 똑같습니다. 평균법이니까 뭐 똑같이 하시면 되고, 요 7번도 똑같네. 이제 8번부터 하면 되겠네요. 8번, 9번부터 해서 뒤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시고 답안과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합니다. 자, 재료비를 물어보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할 경우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얼마인가. 이것도
물어보는데, 요거는 이제 가공비를 물어보네요. 두 가지 방식은 똑같아요. 방식은 똑같은데, 우선은 8번 문제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밑에다가 좀 적을게요. 8번 문제를 할 거예요. 9번은 이따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적겠습니다. 기초가 200개, 완성도가 0에서 50%, 완성품 수량 2600개. 일단 뭐 다 적어 볼게요. 기말은 500개고 0에서 40%. 단기 착수량은 그냥 합치면 되겠죠. 3100개니까 2900개 되겠네. 이게 이제 단기 착수가 되고요.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우선은요, 선입선출법부터 할게요. 제가 빨간색으로 하면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먼저 기초로부터 200개가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 200개는 50%에서 시작되고요. 그리고 100%가 됩니다. 기초. 그리고 나머지 2400개는 단기 착수죠. 그래서 0에서 시작해서 100%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재료비 그리고 가공비 이렇게 다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보시면 네, 요거 여기 보이시죠? 원재료는 공정초의 전량 투입, 가공비는 이렇게 된다 돼 있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료비 0%가 걸쳐지냐 안 걸쳐지냐. 여기 안 걸쳐지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2400개는 걸쳐지죠. 그럼 그 숫자를 그대로 적재했죠. 재료니까. 재료는 무조건 한 방에 다 때려 넣으니까 500개 기말 요것도 걸쳐지죠. 500개 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2900개. 자, 8번 문제는 직접 재료비만 물어봤지만 제가 가공비까지 다 계산해 볼게요. 그렇게 하면 이제 9번 문제도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는 그 꼴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DM은 0%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자 했었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0에서 100이니까 비율을 따지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0개 중에서 50%니까 100개 하시면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2400개, 요건 그대로 2400개 100%니까 0에서부터 100%니까 적고, 500개는 40%네. 5, 4, 20, 200개 적고, 그러면 총 3600이네. 3600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적었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는 평균법으로 했을 때 적을게요. 자, 평균법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냐면 녹색으로 합시다. 평균법은 요거가 전부 다 0에서 100%야 됐죠. 그래서 요 두 개와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잘 보세요. 이제 0에서부터 100% 여기 2600이라고 이렇게 재료비를 적을 수 있습니다. 0에서부터 100%야 하면서 2600개 그대로 가져오죠. 그리고 500개 똑같네요. 요거는 그러면은 요걸 다 합쳐보시면 3100개가 됩니다. 차이점 보이시죠? 자, 그 다음 가공비는요. 가공비도 이렇게 나누지 않고 우리가 한 번에 비중을 따지니까 이것도 2600 비중이 되네요. 그리고 기말은 5, 4, 20 똑같네요. 그렇게 해서 합계를 내보시면 2800개가 됩니다. 2800. 잠깐만, 이렇게 하면 요거 오타네. 네, 이거 아까 전에 적었던 요거는 오타였네. 이건 2600개였지, 맞지? 자, 이 뭐야, 2600개 맞나? 제가 요것도 계산 틀렸네. 아까 선의선출법 했을 때 말이야. 이거 잘못 계산했다. 2700개라고 해야지. 그치? 600개, 700개.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요 차이가 이제 나올 겁니다. 보세요. 자, 이 차이 부분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런 거죠. 일단 어디보다는 답부터 봅시다. 제품, 재료비의 완성품 완성량 차이. 요 두 개죠. 200개 차이 나죠? 그러니까 8번 답은, 네, 8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요 가공비 같은 경우는 100개 차이가 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한 뿐일까? 저는 일단 복잡하게 계산을 다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직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온 거지? 보세요. 먼저 직접 재료비 차이는 요 부분에서 난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은 요 200개 부분, 요거예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가공비의 차이는 그럼 어디서 났는가? 요것도 요 100개, 요거는 100개로 됐고, 그러다 보니까 50%만큼이었거든요. 200개 중에서 요거 200개 중에서 50%만큼만 이렇게 날라간 거거든요. 여기는 요 안에는 2600, 요거 두 개 합치면 2500이잖아. 그러니까 100개 차이 나는데 그 100개 차이가 요 200개의 50% 비중, 요 50% 앞에 거가 날라간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초분이 날라가요, 보통. 근데 요거 직관적으로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지금 풀로 다 적어가지고 연습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차이를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10번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라서 이건 풀어봐야 되겠다. 왜냐면 직접 재료비가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50% 시점에 전량 투입. 가공비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지금. 자, 선의선출법으로 해가지고 풀어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풀어봅시다. 이거 위에다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고난도 문제예요. 전산세무 2급 수준이고, 사실은 1급 하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저는 마지막에 풀어라고 해요, 이런 문제는. 제가 어쨌든 나왔으니까, 뒷계정 그려가지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10,000개. 그리고 0에서 60%. 똑같은 방식입니다, 전부 다. 기말 2만. 0에서 40%. 똑같고, 착수 4만. 완성품 3만. 기초에서 기말로 넘은 거 계산해보자는 거거든요. 자, 기초에서 10,000개 왔고, 요거 퍼센트 잘 보세요. 60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20,000개 확인하시고, 요건 단기 착수된 0에서 100. 100%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100%. 그리고 나머지는 200개. 됐습니다. 이제 재료비, 가공비. 요거 이렇게 적고, 차이점이 이제 나와요. 앞에까지 했던 문제와 뭐가 다르냐면, DM이 50%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50%라고 적고 가야 돼요. 이렇게. 요건 비중이니까 0에서 100%고. 보세요, 이제. 자, 50%가 요 안에 걸쳐지나 안 걸쳐지나만 따지시면 돼요. 요 걸쳐지나요? 안 걸쳐지죠? 방식 똑같아요. 0% 했던 것처럼 50%가 걸쳐지나, 이 사이에 있나 없나? 있고. 그 다음 밑에 거 없고. 그러면 20,000개. 돼요? 가공비는 어차피 비중이니까 60에서 100%면은 40%죠. 그럼 이건 4,000. 2만 248이니까 8,000 하면 32,000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답은요 20,000개 32,000이니까 10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잡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달라진 부분이 방금 포인트는 요 부분이었습니다. 요 부분이 포인트였으니까 요령은 같다.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고, 왜냐면 이거 나왔을 때 이제 학생들이 당황해가지고 또 전화 오고 난리 났거든요. 근데 푸는 요령은 같더라. 여러분, 두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거 원가기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두 문제만 좀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기말 제공품이 100개이고 완성도는 8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재료비는 공정 초기, 가공비는 제조 진행. 이 말도 나왔고요. 끊고. 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재료비와 단위당 가공비가 각각 400원, 250원이다.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거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이냐인데 기초는 없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게
우리가 배웠던 거 여기 하면 보세요. t 계정 하나 그리시고요. 제가 지금 차변 엄청 좁게 그렸죠? 대변만 쓰면 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기말 부분 보시면 100개죠. 그럼 100개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그리고 0에서 80% 완성.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적으면 돼요. DM, 가공비 이렇게 적고, 자, DM은 아까 0%, 문제에서 0%라 되어 있죠. 0% 하시고, 가공비는 0에서 100%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됐죠? 자, 그러면은 개수부터 일단 적을게요. DM 0% 걸쳐지니까 100개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공비는 80%니까 80개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 잘 보세요. 문제에서 400원, 250원 줬잖아. 여기다가 곱하면 돼요. 단위당 재료비가 100개 하나당 400원. 그 다음에 가공비는 250원 이렇게 있거든요. 각각 계산해 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건 4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요 250원을 곱해 보면 250 곱하기 80개거든요. 250 곱하기 80은 2만원이네요. 2만원. 이 두 개를 합치면 기말 재고가 되잖아요. 기말 제공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6만원 되는 거 보이세요? 자, 그래서 답은 뭐 3번 요렇게 갑니다. 푸는 요령만 잘 기억해 주세요. 요거 다 왜 그럴까? 뭐 이해를 다 해볼까?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빨리 합격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방식만 알려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그림으로 제일 효과적으로 푸는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13번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원가 이게 끝납니다, 그러면. 자, 당사는 선의선출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하고 있고, 네, 보시다시피 단위당 재료비와 가공비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 수량도 나와 있고, 자, 요거는 가공비는 80% 투입하였다. 요 말이 좀 특이점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 바로 들어갈게요. 아까 하셨던 대로 티켓을 하나 딱 그리고, 그 다음에 개수가 기말이 300개, 그 다음 진척도는 80%, 가공비에 적혀있는 저거예요. 저거. 요거가 이제 잘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한다? DM과 가공비를 적고, 자, DM은 보시다시피 공정 초기 가정 있죠? 그러니까 이거 0%니까 300개 적으시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뭐 80% 투입됐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비중을 따지라는 거예요. 비중을 따지시면 되는데, 38에 24니까 240개네. 방식 똑같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세요. 자, 재료비 단위당 이거 350원이라는 거 확인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200원이네. 자, 각각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300개 곱하기 350부터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300 곱하기 350. 10500이네. 105.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가공비는요, 이거는 뭐 48이겠지. 4, 8, 0, 0, 0 이래 되네요. 공이 3개니까 이렇게 더하고, 그러면은 15만 3천원. 153000.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어요. 원가에게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를 일단 다 하시고요. 나중에 복습을 좀 빠른 속도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원가액의 범위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론은 여기까지 하면 끝이거든요. 부가가치세는 제가 실무 결산 조회하고 이번에 2월달 시험 끝나신 다음에 6월달에 개정된 세법을 다 좀 확인해서 반영한 다음에 부가세 강의는 따로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부가세 그럼 공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번 2월 시험 치시는 분들은 그냥 공부 안 하지 마세요. 그냥 3번 찍고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문제가 3개밖에 안 돼, 3개. 그러니까 3개인데 양이 좀 많아요, 공부할 양이.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부가세 공부한다고 시간 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재무회계, 원가회계, 그리고 실무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을 일단 추천드리고, 특히 급할수록 시간이 없으신 분들일수록 부가세는 그냥 빨리 버리는 게 나아요. 나머지로 점수 획득하시면 되고, 원가에게 특히 잘 잡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시간 좀 남으시는 분들은, 제가 2월 달에 부가세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어차피 또 부가세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무할 때 그걸 베이스로 해서 전산세무 2급을 좀 더 공부하기 위한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급하신 분들은 뭘 버리냐 라고 했을 때 부가세를 그냥 다 3번 찍고 간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에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번 2월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는 없습니다. 2월 시험 이후에 찍을 거니까 아시면 되겠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결산 그리고 조회 해가지고 부산의 기획수로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Honey, 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